9단원 주요 내용을 찾아요. 국어나 교과서 236쪽에서 239쪽, 국어활동 74쪽에서 76쪽 활동입니다. 먼저 국어나 교과서 236쪽에서 239쪽 활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까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영상을 잘 보았나요? 오늘은 숲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숲과 관련된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숲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라는 글을 읽게 될 텐데요. 글을 읽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앞에서 보았던 자연과 더불어 살아요 라는 영상에서 우리 친구들 외계에서 온 나잘란의 이야기를 잘 들었죠. 우리도 나잘란과 같이 생활을 한다면 아마도 나잘란처럼 여러 별을 떠돌며 생활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을 글의 제목, 숲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라는 이 제목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기 전에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무엇은? 숲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라는 제목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숲은 돈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또 숲은 돈보다 더 중요하다. 숲은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돈보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제목이라는 것은 글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제목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글의 제목이 담긴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먼저 글을 읽고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과 그 까닭을 찾아보는 겁니다.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하고 싶을까? 그 이유, 까닭을 찾아보는 것이죠.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과 그 까닭을 우리는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글 속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글의 제목에 담겨있는 뜻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글을 읽으면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236쪽에서 237쪽에 있는 글입니다. 숲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이 글을 읽을 때에는 우리 친구들이 숲길을 걸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숲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글 김남길, 그림 클레몽. 아무리 작은 숲이라도 우리 곁에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누구나 숲으로부터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숲을 아끼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숲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숲속의 식물은 스스로 맑은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숲속에서는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숲은 큰 비가 내려도 흙이 잘 쓸려나가지 않아 산사태를 예방해 줍니다. 나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 흙 속에 뿌리를 단단히 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흙이 도망가지 못하게 잔뿌리들이 흙을 잡아두고 있지요. 그리고 숲에 쌓여있는 낙엽은 빗물에 흙이 쓸려가는 것을 막아주지요. 셋째, 숲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숲의 초록 빛깔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색깔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무들이 벌레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향기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숲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숲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끼고 잘 가꾸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숲을 잘 지키고 가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우리 친구들 잘 읽었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또 글의 주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요. 찾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 친구들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글의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글의 내용을 생각하면 훨씬 더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중심 생각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글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글에서는 숲이 주는 여러 가지 도움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숲에 가본 적이 있나요?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등산 갔을 때 산의 공기가 신선함을 선생님도 느껴본 적이 있고요. 또 숲길을 걸으면 마음이 상쾌하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선생님이 왜 그렇게 산에 갔을 때 공기가 신선했는지, 또 왜 산에 가서 숲길을 걸으면 왜 마음이 상쾌하고 편안한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글에 나온 숲의 좋은 점 이외에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숲의 좋은 점은 또 있습니까?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다양한 동물들의 집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또 숲에서는 많은 먹을 것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밤이나 또는 잣과 같은 열매들, 도토리 이런 것들도 먹을 수 있고, 또 맛있는 고사리 나물이나 또는 버섯 같은 것들도 숲에서 구할 수가 있죠. 또 풍부한 자원도 줍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땔감을 주기도 하고,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 목재를 우리가 숲에서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숲은 우리에게 또 많은 좋은 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잘 읽었는지 다음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목을 통해서 주요 내용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38쪽 2번 활동입니다. 숲은 돈을 주고서 살 수 없어요를 읽고 주요 내용을 찾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제목을 보고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짐작해 보세요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제목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죠. 숲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라는 제목을 보고 우리 친구들은 이 글은 무슨 내용일까 하고 짐작해 보았죠. 맞아요. 숲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내용인 것 같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중요한가? 숲은 중요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다. 숲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또 숲은 좋은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것이다. 숲의 좋은 점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일 것이다. 아마도 이런 제목을 보면서 글의 제목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짐작된 내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2번 활동입니다. 숲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그래서 숲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붙임 5번의 붙임딱지를 활용해서 2번 활동을 하도록 할게요. 붙임 5번의 붙임딱지, 이것을 찾아서 떼어서 손등이나 붙여주세요. 붙임 5번의 붙임딱지, 이것을 활용할 겁니다. 다 준비되었으면 활동을 하도록 할게요.
안 된 친구는 잠시 영상을 멈췄다가 시작하세요. 첫 번째, 한 아이가 산에서 아주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있죠. 마음껏 숨을 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맞아요.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나무가 아주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산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나 봐요. 그런데 나무 속에, 땅 속에 나무의 뿌리를 보니까 흙을 꽉 잡고 있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흙들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은 맞습니다. 산사태를 예방해준다. 숲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산사태를 예방해주는 것입니다. 산의 흙이 무너져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한 사람이 숲에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명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산에서, 숲에서는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빛깔, 숲의 초록 빛깔과 숲에서 나무들이 내뿜는 향기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쓴 사람, 김남길 씨는, 작가는 왜 이 글을 썼을까요?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예상하고 있습니까? 글의 내용을, 글을 잘 읽은 친구들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숲을 아끼고 보호하자. 아마도 글의 첫머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는 숲을 아끼고 보호하자. 또는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잘 가꾸자. 237쪽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또 세 번째, 숲은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많은 것을 주므로 숲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 아마도 그래서 제목을 숲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라고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또 네 번째로, 또 우리 모두 숲을 지키고 잘 가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우리 친구들 모두 숲을 잘 지키고 가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글쓴이가 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가? 제목은 글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잘 살펴보면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목을 그렇게 썼을까?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과 그 까닭,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글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글을 잘 읽고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앞부분과 끝부분에 하고 싶은 말 주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는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그 까닭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글을 읽고 나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요. 숲을 잘 가꿀 수 있는 방법,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하는 3번 활동을 할 건데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제목을 바꾸었어요. 숲을 잘 가꿀 수 있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숲을 잘 가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숲을 어떻게 하면 잘 가꿀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간단하게 3번 그 빈 자리에다가 적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의 생각은요,
여러 가지를 적어보았는데요. 선생님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불이 나면 숲이 망가지기 때문에 산에 불이 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힘쓰자.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철은 굉장히 많이 건조해지고 있죠. 이럴 때는 불이 나기 쉽기 때문에 한번 불이 나면 숲이 다 타도록 우리가 불 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번 불이 나면 숲이 다 망가져요. 오래도록 자랐던 나무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불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힘쓰자. 이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은 생각이면 이 내용을 적어도 괜찮아요. 또 두 번째로는 나뭇가지를 꺾지 않고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자. 그래서 식물들이,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또는 어린 나무를 잘 심고 또 가꾸고 보호하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래된 나무들만 두는 것보다 오래된 나무들 가지도 쳐주고 잘 가꾸어주면서 또 새로운 나무들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린 나무들, 묘목을 잘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것, 이것도 숲을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또 다른 방법은 나무가 크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크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나무가 너무 촘촘하게 빽빽하게 있으면 나무 가지가 잘 뻗어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가지가 잘 뻗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빽빽한 곳에 있는 나무들은 이렇게 뿌리까지 잘 뽑아서 넓은 공간으로 옮겨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생각한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숲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자 라고 하였습니다. 숲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숲을 잘 가꾸려고 노력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나잘란처럼 외계를 떠도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활동입니다. 숲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에 나오는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239쪽의 4번 활동입니다.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들 우리 친구들이 잘 보았나요? 이 낱말들은 글자와 소리가 다르게 나는 낱말들입니다. 글자와 소리가 왜 다르게 날까 잘 생각해보면 받침이 있고요. 받침 다음에 오는 첫 글자의 첫 소리가 응 하는 소리인데 이 소리는 아무 음가가 없는 소리값이 없는 글자 이응이 옵니다. 첫 소리에 이응이 오기 때문에 받침 소리가 다음 소리로 다음에 첫 글자의 첫 소리로 연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작은 이라고 읽는 이 낱말은 작은 이라고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소리를 읽을 때 표시하는 것은 꺾음새에 큰 가로를 하시면 되겠어요. 작은 이라고 소리가 나죠. 두 번째, 숲이라도 라고 쓰지만 읽을 때에는 숲이라도 라고 있습니다. 받침 피읍이 첫 소리, 다음 소리 이로 연결이 되죠. 세 번째, 맑은은 받침이 두 개나 있어요. 겹받침인데요. 이 소리에서는 이 뒤에 있는 소리, 그 소리가 음의 첫 소리로 연결되어집니다. 맑은 이렇게 소리가 나죠. 맑은. 두 번째, 흙도 받침이 리을 기역 두 개의 받침이 있죠. 흙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흙이라고 소리가 납니다. 흙이. 마지막 곁에가 있습니다. 받침 트 소리가 다음 소리의 첫 소리로 연결되어서 곁에라고 읽습니다. 우리 친구들 바르게 잘 읽었습니까? 한 번씩 선생님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작은, 숲이라도, 맑은, 흙이, 곁에.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읽었습니다.